네,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빠질 때 기준 가격에서 사자라고 얘기해 주셨던 종목을 담으신 경우도 있으실 테고요. 현재는 일단은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장난감 대신 주식 사야 할 때. 네, 적극적으로 지금은 사야 할 구간이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와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까요? 수요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펀더멘탈, 그러니까 산업이 붕괴돼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신용물량 청산에 의한 하락이다. 그죠? 그래서 2,550, 요 구간에서 사자. 뭐, 어떤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잘 지켜보시고, 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도 8월 달에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좋은 기업 싸게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손절해야 된다. 대규모 손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트, 그죠? 주도 산업하고 후발 산업, 이 밸런스 맞추셔야 된다. 그리고 신용물량 대거 청산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왔잖아요. 그 2,550에서 신용물량 대거 청산됐는데, 지금 구간에서 신용물량 청산되는 금액을 보니까, 6월 23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2.4조가 청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이 대규모 신용물량이 청산이 됐으니까 세 번째가 청산이 된 거예요. 요번에 한 2.4조가 청산이 한번 됐고, 그 다음에 1월 말에서 한 2월달 초 청산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 여기서도 한 2.6조.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신용청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도 10월달, 그 다음에 올해 1월달에서 한 2월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청산은 1번, 2번과는 좀 다른 성격의 신용청산입니다. 어떤 청산이냐면 끝까지 버티다가 못 버텨서 나오는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못 버텨서 나오는 물량이라는 얘기죠. 이자 부담 때문에. 작년도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신용 물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는데, 신용 물량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게 되면은 한 5에서 7% 선 정도에서는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년이 다가오면, 지금 6월 달 말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1년차가 되는데, 그러면 이자 감당해야 되는 게 10에서 12%입니다. 1억만 하더라도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1,000만 원에 1,200만 원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이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1번 구간하고 2번 구간에서도 버텼던 사람들이 진짜 나는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신용 물량이 청산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따봉 사야죠. 이런 데서 갈팡질팡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3,300에서 지금까지 빠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기업들의 가격대에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는 도망가거나 애매한 전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확고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옆구리 찌른 사람 있으면 다 치워버려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 1도 안 됩니다. 기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일진머티리얼즈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일진머티리얼즈 10만 3천 원에 제가 여러분들 매도 의견 좀 드렸다가 6만 8천 원대까지 기다리자. 저가격이 와야지 이긴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가 6만 9,400원이었어요.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게 됐던 시점이 2017년도니까 국내 수준의 밸류에 오면 이건 이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죠? 그 자리가 한 6만 8천에서 한 5만 7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가격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는 사야 될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IT 반도체 가운데서 삼성전자도 참 많이 하락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참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꼭지에서 샀느냐, 저점에서 샀느냐,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저점에서 다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13만 2천 원에 물려 있을 때 9만 8천 원 이하에서 사면 된다 이거죠. 많은 이유를 왜 갖다 댑니까? 어차피 또 틀릴 텐데, 여러분. 또 급등하면 또 말 바꾸고 그럴 거잖아요. 그냥 9만 8천 원 이하에서 두 번에 나눠서 사면 되는 거지. 랜드 적자 때 밸류인데. 그게 심플해요.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많은 뭐 차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거래량 분석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진짜 도움이 돼요? 외국인 수급 들어서 사야겠다. 아니면 경기 그 진짜 도움 되냐고. 그거보다 차라리 11만 5천 원대 10만 따라가지 말고 9만 1천 원대까지 기다리세요. 저희가 생활가전 그 값어치만 있었을 때 밸류면 이게 더 도움되지 않으시냐고 시청자분들. 그죠? 그래서 9만 1천 원 왔잖아요. 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슈를 추적합니까? 그냥 LG전자가 생활가전으로 돈 버는 걸로 우리가 밸류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아직도 LG전자가 TV 가전이 더 중요한지 알아요? 생활용품이 더 중요합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12만 원대까지 기다리자. 삼성전기 17만 4천에서 6천 원짜리. 기판 리드타임 때문에 높은 밸류에 살 수 없다. 기다리자.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또 망설여요? 남들 꼭지에서 따라갈 때 안 따라갔고 기다렸으면 사야 되는 거죠. 이 가격대가 온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16,000원대 왔고 그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나게 종합주가지수 폭락이 나왔는데 35만 원대, 39만 원대 산 LG 에너지 솔루션 실권 아닙니까?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0일선 깨지니까 60만 원대 초반대에서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망설. 왜 망설입니까? 중대형배터 흑자 전환인데. 이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상업재 가운데 23만 3천 원 기억하십니까? 23만 3천 원? 32만 원대에서 33만 원대부터 제가 작년도부터 이야기했었어요. 롯데케미칼 16만 9천 원, LG화학 44만 원, 포스코홀딩스 23만 3천 원, 현대자동차 12만 5천 원, 14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14만 5천 원, 16만 5천 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높은 프리미엄을 줄 필요 없다. 주도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3만 3천 원까지 기다리자. 저 자리가 오면 이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렸어요. 어제 오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이런 폭락을 또 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 폭락을 피한 게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 방송 3,300 오면서. 물론 저점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자리는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더 담을 생각을 해야지 손절하고 다시 살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냥 시세를 쫓는다는 얘기죠. 전 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의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철강 가격을 단가를 후려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포스코가 이익이 크게 감소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수출 쿼터제까지 트럼프가 발생이 되면서 2015년도, 2017년도 대미 수출을 70% 수준을 하면서 뭐 영업이익도 박살나고 회사 되게 어렸었다고요. 지금 그때 아니잖아요. 그때예요. 치킨 게임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거죠. 23만 3천 원, 그 다음에 이제 21만 3천 원. 나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택트나 이런 주식들도 금리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뭐 이런 애들도 엄청나게 조정이 나왔었고 46만 5천 원과 4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30만 원 붕괴돼서 26만 원, 27만 나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전략이 똑같습니까? 나이 넣었을 때예요.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데 치우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금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맞춰요. 그냥 기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매크로 변수 보면서 하워드 막스가 매크로 변수 보면서 시장 예측하는 거 보셨어요? 기업에 집중하지? 기업의 가치가 내재 가치가 더 싸면 그냥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맞추기 때문에. 대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대 사면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라인이 없었을 때의 밸류예요. 비중을 어떻게 분산하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리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 18만 2천 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프리미엄을 주지 않다가 18만 2천 원을 갭을 메꾼다는 얘기는 트룩시마에 대한 이제 밸류를 쳐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만 2천 원이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허즈마나 레미시마 SC에 대한 밸류도 다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거에 그 화학항암제에서 표적항암제로 넘어가고 표적항암제에서 면역항암제로 넘어가고 면역항암제에서 이제 유전자 치료,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mRNA라든지 CDMO 관련된 이런 키워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누가 주도권을 좀 잡아가고 있느냐는 조금 더 관찰이 좀 필요하겠지만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뭐 반등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용 청산이라고 봐요. 예, 작년도 2021년도 1월 달부터 지금 1년 반 동안 대규모 신용 청산됐으니까 지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용 안 떴었던 사람, 무리 안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 올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겠지만 저는 신용 청산이 보입니다. 신용 청산이 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 매수세가 이제 붙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일단 대형주들 가운데 대표주주들 이런 주식들의 어떤 동조화, 장대양봉 동조화가 나오면 판이 좀 더 커지겠구나. 요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면서 주도 산업하고 후발 산업에 대한 밸런스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총알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총알은 언제 쓰셔야 되는 거냐면 환율이 망가졌을 때, 1240원 이하로 다시 떨어졌을 때, 또 유가가 93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총알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총알은.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과 포지션을 통해서 후발 산업보다는 주도 산업 쪽, 좀 여러분들이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좀 중심지에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허접한 기업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구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훨씬 비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자제분 있으면 주시면 장난감 사주지 마시고 주식 한 주라도 더 사세요. 좋은 기업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